자, 그 정도 합시다, 요거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법칙권을 배우면은, 법상권을 배우면 재미난 얘기 많아요. 그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저기 도움이 되겠는데, 눈에 보입니다. 보이는데, 못 배운 사람은, 그냥, 이거 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죠? 아이고, 뭐, 땅만 팔아? 아이고, 뭐, 건물이 빠지는가 봐. 아이고, 넘어가자.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이제, 좀 공부한 사람은, 왼쪽에 건물이 괜찮네. 딱 본 게 괜찮잖아요, 건물이. 그러면은, 이제, 마음에, 아이고, 저게, 뭐, 창고도 아니고, 완전히 한 1억, 2억 가는 이런 건물이, 신축 건물이 있더라. 또, 그것도 매일 영업을 할 수 있는, 그죠? 해병철 생가, 그 회장님 그 댁에 박물관 왔다 갔다 하는 길목에 딱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죠? 생가 지나서 2집, 3집 지나서 있다 그러면 그건 별로 돈이 안 돼요. 딱 들어가기 길목이고, 노원의 길목이니까, 그러면 맛있는 게 있으면 뭐 애들 꼬마들 와서 뭐 콘도 무이들 끼고, 커피 한잔 먹이들 끼고, 이제 좋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건이 좋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수강생들이요, 요거를 이제 수강생 아니고, 한번 봅니다. 요거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뭐야, 지금? 뭐 판대, 지금? 토지만 팔고, 또 지분이 돼요. 여러분들 그럼 신경 안 쓰겠죠? 그죠? 예로, 근데 딱 보니까 왼쪽에 그림이 뭡니까? 조금 오래됐지만 아파트죠? 아파트 빌라 같은 데의 땅이다. 그러면은 좋은 겁니다. 알겠어요? 빌라, 아파트 빌라 갖고 땅이 좋은 거다. 그럼 좋은데, 문제는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보면 아는데, 피고가 있어요, 피고. 땅을 낙찰받으면은, 이 땅을 아파트 대지권을 낙찰받으면요, 대지를 낙찰받으면은 하산을 쏘아야 될 피고가 되겠죠. 지르러 돌라 철거하라고 상대방이 나와야 됩니다. 없는 피고가 없는 땅은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봅니다. 2010에 30535. 근데 이런 건 단점이 뭐냐, 그러면은, 자, 낙찰받으면 이런 거는 대출이 될까 안 될까? 그게 이제 어렵습니다. 대출이 안 되니까 자기 돈으로 넣어야 된다. 2010에 30535. 자, 대출이 안 되면은, 어찌 됩니까? 나는 묵지도 못해. 대출도 안 돼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게 물건이 너무 좋아. 그럴 때는 저한테 연락하면 됩니다. 그럼 제가, 다른 사람을 빨리 수습을 해서, 그죠? 돈 여유 있는 사람한테 낙찰을 받고, 그 대신에 소개한 사람한테 수수료를 300 내지 한 500원 주라.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전해가지고, 전화 한 통만 해준 덕분에 한 300, 500 챙길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그 사람 보고 저기 물건이 좋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 사람 답사 막 다니고 했는데 고생했으니까 수급이라도 좀 줍시다. 그럼 뭐 괜찮을 것 같죠? 괜찮은데 그냥 뭐 너무 좋은 거 봐도 나 돈이 딸려서 그만 침막 흘리다가 막 눈 잡혔다. 마음 아프고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봅니다. 자, 여기 이제 건물이 나왔어요. 건물이, 다시요. 지금 뭐 판대 지금? 토지만 팔고, 그죠? 요 아파트 같은데, 지분이고, 그죠? 자,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자, 우리 마산 하포구에 대지가 나왔습니다. 대지가 나왔는데, 140평인데, 건물은 안 팔고, 지분이 2분의 1 정도 되는 지분입니다. 예로 여기 보면은, 이제 24세대가 있는데, 12세대 정도에 되는 이 지분입니다. 아파트 땅, 그죠? 아파트 있으면은, 땅이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 좌우지간 한 2분의 1 정도, 2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12세대가 해당되는 이 땅 지분입니다. 이게, 은행에서 옛날에, 요게 설립하기 전에, 은행에서, 경남은행에서 담보를 잡았어요. 빈트에. 잡았는데, 건당을 잡았는데, 돈을 안 갚아. 그럼 은행에서, 그만 죽으면 안 되잖아. 분야에서 주겠다 해놔놓고 분야에서 주도 안 하고 그냥 분야 다 해먹고 날아삐고 뭐 연락도 안 되고 이렇습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이제 경매를 진행시키고 그러면은 이제 이 건물을 산 사람은 공인중개사도 그래.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토지 등기부에 토지 별도 등기 있으면 돼가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 그러면은 경남은행에서 옛날에 대출 3억이 나오고 3억 6천 설정해놨기 때문에 그게 안 주고 살았다. 그럼 경남은행에서는 언젠가 이거 노리고 이 땅을 팔아먹어야지고 경매를 딱 넣을 거다. 이걸 알고 사야 되는데 등기부에 분양하고 이전할 때 보면요. 토지에 별도 등기 있으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중개사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덜렁 중개를 시켜가지고 땅을 뺏기게 되는 이런 경우. 그럼 중개도 하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중개하자. 땅에 설정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막 사세요. 막 문제 해놨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이걸 한번 봅니다. 자, 여기 이제 경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땅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절반 정도 나왔어요. 위치도 괜찮아요. 그런대로 바닷가 앞이고 뭐 마산에서는 지금은 여기는 옛날에 이게 철도가 있는데 지금은 철도를 이게 마산을 쭉 가르치는 철도 바닷가를 쭉 그냥 철도가 있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석탄 같은 거 연결하려고 세멘트 연결하고 철도가 있는데 지금은 덜 내놨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시에서 덮어버렸어요. 헛걸 덮어버렸어요. 철로 두 선 있잖아, 이게. 헛걸 덮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뭐랄까 길로 만들었어요. 편안하게 왔다 갔다 운동도 할 수 있고 아주 좋아져 버렸죠. 그게 더 좋아진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아파트에 이제 뭐가 나왔죠? 지금 뭐 넣었으면 지금 토지만 나왔죠. 자, 토지만 나왔는데 어느 날 여기에 12세대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12세대가 여기 이제 낙찰을 받기 위해서 이제 3차쯤 됐습니다. 이때쯤 됐어요. 자, 요때쯤 되기 전에 이 12세대가 제5의 변호사 사무실을 갔어요. 요거를 입찰대행 해달라고. 입찰대행이 뭡니까? 매수 신청 대리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자기들이 12세대가 이제 이게 보니까 저 밑에 봅니다. 밑에 보면은 여기 있죠. 이게 이제 경남은행입니다. 경남은행에서 옛날에 건저당 지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 주니까 어쩌면 여기서 그만 경매시켜 버리죠. 경매. 자, 낙찰 받네 이런 상황. 그래서 12명의 지분입니다. 따져보니까 12명의 지분인데 경남은행에서 옛날에 나대지에 담보 잡았다가 경매 들어가서 움직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떨어지니까 이제 저거 입주자 것을 회의를 해가지고 자, 우리 이렇게 3차가 됐는데 우리가 삽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 3층에 변호사 사무실 갔더니 아이고 막 복잡하다 이 경매 거 1층에 우리 황인 원자만 넘가주자 이런 나한테 패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요 3차 가격에서 조금만 더 써가지고 누가 들어오겠노 이거를 그게 들어오겠노 이래가지고 3차 가격에서 뭐 한 돈 10만원 더 써갖고 낙찰 받는 걸로 수료만 챙겨갖고 위임장 다 받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난 들어갔습니다. 서류가 다 있기 때문에. 자, 들어갔는데 그날 보니까 봉투가 2개라. 나는 이리 들어갔는데 기분 나쁘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입찰에 성공하면은 그 당시에 300만원 주기라고 떨어지면 100만원 주기로 했는데 봉투가 2개라. 그러면 우리가 된다 떨어진다. 떨어지기 99%를 딱 보니까 법정서 보기에 봉투가 2개라. 아이고 떨어졌구나 거기 했습니다. 아니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온다 하면은 경매를 잘하는 옛날에 스피드 옥션에 요 경남지사장이 있습니다. 김중국 씨라고 이제 그분이 이제 경매 고수인데 그분이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참 대단해요. 들어가지고 이제 낙찰 받습니다. 자, 이 법인을 받았어요. 법인을 왜 받았을까? 낙찰을. 세금 때문에. 그죠?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금 때문에 법인에서는 요거를 낙찰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르는데, 이거 대출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되죠? 근데 법인인데 불구하고 대출을 또 1억을 받아냈더라고. 새마을 금고에서. 잘 거래를 하니까. 그죠? 꼭 안 된다, 그건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은행 지점장이나 누구, 끊고 이 사람을 잘 아시면은 내 띠무 사람 아니다. 내 예금도 있지 않느냐. 봐라 그냥 대출 좀 해주라. 일단은 이 세무관계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좀 해주라. 이라고 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뺏겨버렸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뺏긴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게 뺏겨가지고 요거 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지권이 이제 뺏겨버렸죠. 그 사람 다 갔습니다. 이 사람이 소송합니다. 소송의 12세대가 매달 지로조로 조정이 됩니다. 12세대가 150만 주는 걸로. 그럼 자 봅시다. 1억 7,100에 낙찰 받고 매달 150만원 받으면 괜찮까? 별로입니까? 괜찮은 거죠? 자, 예로 2억짜리 은행 정기금이라도 지금은 뭐 한 달에 14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50만 받으니까 뭐 한 10배 정도 돈이 됩니다. 뭐 괜찮은 거죠? 150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대지권을 뺏긴 이 건물주들이 골치 아프죠? 이게 팔락해도 그렇고 대출도 안 되고 대지권을 뺏겨버리니까 또 고의서 나왔어요.
너 옛날에 대지 살 때는 옛날에 2천만 원인데 지금 5천만 원 정도 시세가네. 양도소득세 내놔라고. 알겠죠? 대지 뺏겠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고지서, 세무서 고지서 나와요. 양도소득세 내놔라고. 세금도 내야 돼요. 아시겠죠? 갖고 있다 뺏겠으니까. 자, 양도소득 고지서 나오고, 자, 골치 아파요. 팔기도 어렵고. 자, 건물 전유분만 가 있고, 땅을 뺏겨, 여러분 아파트 땅 뺏겨버렸어요. 그러면 찝찝하죠? 참 찝찝합니다. 보통 보면은, 뭐, 땅값 3대 건물 7, 나이가 들면은 땅이 4대 건물 6, 이렇게 되거든요. 그 4, 요거를 뺏겨버렸어요. 이거를. 뺏겼으니까 이제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제, 우짜입니까? 들어봐도 사러 가야지 뭐. 그래서 사러 갑니다. 303호는 5200. 그죠? 503호는 아지매가 너무 예뻐서 3500. 자, 이렇게 해서 꽃감 빼묻듯이 파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법인하기 좋아요. 그럼 법인은 이게 한목에 여러분 팔리면 어떻습니까? 개인 같으면은, 자, 네가 1500 주고 샀는데 5000원 팔았네. 딱 고리 주판 났고 마이너스 해가지고 고금액에 세금 딱 때립니다. 그럼 법인은 이게 한 3, 4년 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직원 뭐 경비 뭐 2명 뺐습니다. 뭐 이래갖고 막 쭉 빼면은 별 낼 게 없어요, 사실은. 알겠어요? 그래서 법인에서 결론전에 두드려 보니까 낙찰가에 한 316% 정도 3 내지 5년 걸리면서 한 316%. 이 정도면은 수익이 나죠? 그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걸 빼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항시 낙찰을 받을 때는요, 이거 받을 때는 이 오른쪽에 이런 피고를 찾아내야 돼요. 누구 건지. 그게 중요합니다. 자, 어떤 건 이런 게 있어요. 요 땅이 나오긴 나오는데, 요게에, 아이고, 옆에 있는 옛날에 뒤에서 그늘진다 해갖고 자꾸 민원이 들어갖고 여기 한 100평이, 140평이 있었어요. 요거를 사달라 했어요. 이게 개면 오세요. 그러면 그 돈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피고가 없어, 피고가. 알겠죠? 이런 것 중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피고가 없다. 그걸 조심해야 되고요. 그럼 그 안에, 선순위 건물에 선순위 전입자나 선순위 전세권도 있고, 물론 땅을 한사 받았지만 문제는 없는데, 선순위 나중에 지를 안 되고 하면 우리가 기면이 되겠죠, 건물을. 그래서 선순위 전입자, 선순위 전세권자, 유치권자가 있으면 그건 어찌 됩니까? 무시하면 됩니다. 신경 쓸 거 없어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낙찰 받으면은, 여러분 낙찰 받으면은 땅에 대해서 이게 불법 행위를 한 그런 소유자들 건물은 뒤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거는 문제가 없더라, 그동안에.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잘생긴 거다. 그럼 요것도 여기다 법진상권이죠. 법진상권.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 법진상권. 요런 게 가끔 나옵니다. 찾아보면은, 잘 찾아보면 있어요. 그림에 보면은 왼쪽에 아파트가 딱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기는 이제 법진상권 해놔놨고, 그런 거를 찾으면 됩니다. 딱 보면은, 요 나온 게 있으면은, 자, 연구를 해보면 돼요. 연구를 해보면은.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요것도 뭡니까, 요거? 전 7번 보는데, 거제 옥포동에 법정지상권 토지만 매각한다, 파르게 낙찰된다. 이건 뭡니까, 지금? 왼쪽 그림 뭡니까, 지금? 아파트죠? 아파트 14시당 그래요. 자, 18에 8899. 저런 것들이 제일 문제가 뭐죠? 문제가 대출이 안 되더라. 대출이. 그죠? 그게 문제입니다. 자, 봅니다. 거제 옥포동의 대지가 287평인데 건물은 제외입니다. 건물은 제외. 13억짜리가 지금 누가 프루가 해갖고 10% 싹 빠져나왔고, 그 다음에 누가 잔금을 넣었습니다. 그죠? 8억 8천에 넣었습니다. 거의 뭐 64% 가게 샀습니다. 그럼 이 사는 사람 목적은, 자, 요 보니까 지금 아파트가 지금 요거는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보통 전세가 1억 한 4천 이런 아파트입니다. 자, 그럼 14세대가 있으면은 낙찰 받는 거는 아까처럼 내용인지 알겠죠? 아파트 집을 낙찰 받아서 만담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철거해라, 뭐 철거하라 이러니까, 아이고 형님 살려주이소, 그죠? 뭐 대지권 그거 나한테 하나 파이소, 내 지분에 맞는 거. 그러면은 이제 꽃감 빼면 팔면 됩니다. 아까 내용 똑같아요. 요거는 그렇지, 팔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요런 거를 낙찰 받을 때는 대출이 안 되더라. 알겠죠? 그 다음에 피고가 있는 거 잘 봐야 돼. 피고. 자, 항시 이야기합니다. 피고. 낙찰 받으면 너한테 하사를 써야 되겠죠? 내가 원고고, 낙찰자가 원고고, 상대방이 있어야 뭐를, 월세를
내 나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없는 땅은 낙찰받으면 안 돼요. 가끔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땅은 피우가 없는 땅들이 있어요. 저게 다대포도 그런 게 있었고요. 진주도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좋다고 내한테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잘못 받았다. 그거는 누가 줘도 나는 그냥 줘도 안 가한다. 왜냐하면 피우가 없으니까. 알겠죠? 그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것도 낙찰은 뭐 잘 된 건데 요런 거는 이제 대출이 쉽지 않다. 그죠? 대출이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소송하는데 한 1, 2년 걸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뭐 14세대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고 나면 한 4, 5년 걸리니까 법인 명의로 받는 게 좋겠다. 그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자, 또 봅니다. 자, 우리 8번에 우리 수강생이 낙찰받아요. 보니까. 뭡니까, 이거? 이것도 똑같죠? 토지만 매각이다. 법칙권. 17에 195. 이 받는 목적은 뭐겠어요? 아파트 건물 소유자들을 꼼짝 마라 이 말이죠. 그죠? 자, 봅니다. 밀양시 가곡동에 요게 이제 밀양의 가곡동에 땅만 놉니다. 건물이 빠졌어요. 자, 건물이 좀 새 것 같죠? 그죠? 자, 새 것 같죠? 자, 아유, 새 것 같아요. 새 것 같는데 여러분 잘 모르는데 건축업자들은 눈이 반짝 띄입니다. 저런 거 보면. 야, 땅만 사면 저 건물 저 내 거라고? 응? 저거 한 30억 정도 주고 지어야 되는데 저기 공짜라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1등을 1차에서 막 들어갑니다. 떼기가 싶어서 그것도 많이 쓰였죠. 오히려 이 정도 쓰는 게 보통 맞는데 6억 5,900 1차 들어 사는 거는 이 건물을 꿀꺽 삼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냥 시간 조금 걸리겠지만은 요거는 소송해서 저거를 건물주를 굴복을 시켜서 내가 건물을 완전히 거의 공짜 취득하게 하겠다. 예로 땅값은 예로 한 6억에 샀지만은 위에 건물 한 30억 정도 되는 거를 내가 공짜 이제 삼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낙찰을 받고요. 낙찰을 받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수강생은 지금 8번 낙찰자고요. 그 다음에 9번을 낙찰받은 사람이죠. 9번은 뭡니까 지금? 9번은 대지권은 그러니까 이 사람 대지권 가져갔으니까 대지권이 없는 거죠. 자, 가져가 버렸고 건물만 매각한다. 건물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위에 땅이 팔리는데 이 땅이 나왔는데 이게 먼저 설정이 여기서 먼저 됩니다. 예로 경남은행에서 예로 먼저 요때 설정이 됩니다. 먼저 요 판결을 보니까 1년 전에 예로 2015년도에 1순위 경남은행에서 설정이 예로 막 13억이 됐어요. 예로 됐는데 요거는 설정되고 지은 집입니다. 설정되고 지어가지고 이 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또 못된 게 하나 또 건물만 들러 나왔어요. 그 이거는 낙찰 받아요. 그러면 이제 낙찰자는 어떻습니까? 다른 거는 다 문제가 없는데 이건 소유자가 바뀌어 버렸죠. 기밀이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는 이제 거의 건설자가 있는데 요거는 바뀌었으니까 요 두 개를 상대로 해서 소송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판결문을 봅니다. 그럼 요 보니까 요 있네요. 18에 560 한번 봅시다. 18에 560. 이게 이제 촌이라서 그렇지 만약 서울 같으면 대단한 겁니다. 그죠? 대단한 거예요. 자, 봅니다. 가곡동에 건물만 매각하겠다. 대지권 아까 뺏겨버렸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건물만 넣었습니다. 가곡동에. 자, 그래서 여기서 대지권은 사실 없죠. 대지권은 없는 겁니다. 얹고 건물만 하겠다. 그러면은 일단은 사시면 안 돼요. 일단은 여러분 고수가 되기 전에는 이건 사면 안 됩니다. 그죠? 안 되고. 자, 그래서 1억짜리가 쭉 떨어지니까 이리 삽니다. 그죠? 부산 사람이 사요. 이렇게 5,300에 삽니다. 자, 사고 잔금을 치렀어요. 치렀는데 등기부를 보니까 끝났네. 자, 여기서 건조당이 있어가지고 이제 경매가 되는데 누가 아까 낙찰받았죠? 근데 가처분 봅니다. 가처분. 2019년 1월 31일에 건물 철거 청구권. 자, 이거 봅니다. 건물을 철거하라 하는 청구권은 경매 뒤든 설정 뒤라도 소멸이다 인수다. 건물 철거 가처분. 건물 철거 가처분은 무조건 인수입니다. 자, 이거 외워놓으세요. 땅 주인이 아까 땅 낙찰받았죠? 건물을
다른 사람들 팔지 마라. 전세도 나 먹지 마라. 전세도 하지 마라. 파지도 마라. 해가지고 건물을 철거하지 마라. 그는 가처분. 가처분 중에서요. 경매뒤라도 건물 철거에 관련되는 가처분은 무조건 인수가 된다. 알겠죠? 인수입니다. 인수입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일어나놨고 소송하는 겁니다. 너한테 아까 땅 낙찰받은 사람이 이 건물 여기에 낙찰받은 사람한테 소송하는 건 뭡니까? 1번 건물을 철거해라. 그죠? 철거해라. 2번 철거할 때까지 지루해놔라.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 이제 결론 판결은 그렇게 나왔어요. 결론은. 자, 한번 봅니다. 근데 아까 거는, 마산 거는 이제 건물을 철거소는 안 했어요. 그냥 막 지로를 내라. 소유권 상실일까지 지로를 주라.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철거하는 거는 막 안 해도 된다. 왜냐, 그러면은 24세대, 12세대니까 철거하기 어렵잖아요. 철거는 안 되는 거고, 그냥 막 지로만 내놔. 이 소송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로는 아까 150만 주는 걸로 됐고요. 요거는 이제 철거하라, 지로 내라.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 결론 봅니다. 결론. 자, 이렇게 해서, 자, 요 중요한 거는 이 가처분이요. 아까 땅 주인이 있었죠. 여기 6억 5천9백에서 한 땅 주인이 가처분 때린 겁니다. 건물을 철거하라 이런 거 있죠. 요거는 인수입니다. 그래서 건물만 넣었을 때 땅 주인이 가처분 때리는 거, 특히 건물 철거 가처분은 인수니까 절대 사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판결문 놓은 거다. 판결문 놓은 거. 자, 이 놓기 전이죠. 판결 놓기 전에. 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자, 소송을 했어요. 요거 302호하고,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건물만 넣었고, 요거 302호 주인하고, 101호 낙찰자고, 둘이를 상대로 소송합니다. 아까 땅 낙찰자가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토지 우리 수강생들이 낙찰하더라. 그죠? 낙찰하더라. 자, 봅니다. 창원지방 밀양지원 이 사건입니다. 그럼 이렇게 붙여놨는데, 자, 이렇게 제가 딱 해놨는데, 요 판결문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창원지방법원 가서 하면은 1분 만에 출력이 됩니다. 10페이지가. 알겠어요? 그럼 어디 하면 됩니까? 이렇게 나왔네. 이 사건본 아니까. 어디 하면 됩니까? 한번 가보시죠. 창원지방법원 가서, 그죠? 창원지방법원, 그죠? 지방법원 가서 어디 하면 됩니까? 법원에 가서, 그죠? 법원에 가서 정보에 정보. 그냥 쭉 보니까 판결서 뭐 그런 거 있죠. 정보에 판결서 4번.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요거는 2015년 1월 1일 이후 판결한 거는 단어입니다. 그럼 요거는 지금 여기 최근 됐으니까 여기에 누르면 됩니다. 그죠? 그럼 눌러가지고, 자, 다시요. 정보에 가면은 판결서 인터넷 열람이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자기 이름 넣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1분 만에 바로 출력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거 보면은 1번이야, 1번. 철거 청구에 대한 판단. 경매 절차에서 대지 사용권인 토지 공유 지분을 매수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이로써 대지 사용권을 상실한 전유부분의 소유에 대해서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자, 철거를 구할 수 있대요. 그래서 땅을 경매 절차에서 산 사람이라도 취득한 우리 수강생은 대지 사용권을 상실한 아까 101호, 302호 있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전유 부분의 처구를 구한다. 대법원 96년도. 그 다음 부당이득 봅니다. 월지로 돌아가죠. 대지 사용권 없는 전유 부분의 소유자는 아무런 법률상 근원 없이 전유 부분의 대지를 점유함에 따라 그 대지 중 소유인 전유 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될 지분에 상하는 면적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이 지분의 소유자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대지 사용권 없는 우리 건물주들은 땅 낙찰자 우리 수강생한테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했다. 자, 이래서 뭐 15만인가 뭐 주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기 있네. 12만 8천원, 12만 6천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더라고. 매달 일단 철거할 때까지 주라 나긴다. 철거를 하고 이 주문이 주문, 주문이거든. 주문이 뭡니까? 주문은 결론이죠. 결론. 그죠? 주문은 결론입니다. 결론 해갖고 이제 밑에 주문이 있네. 밑에 주문이 있네요. 여기 있네. 주문. 그죠? 철거를 하고 지료를 주세요. 이 말이죠. 철거할 때까지 지료는 챙겨주라. 자, 그러면은 이 건물을 사는 게 좋습니까? 땅을 사는 게 좋아요. 땅이 좋죠? 그러면은 이제 한 30억, 40억 가까이 되는 이 건물을 이제 꿀꺽꿀꺽 산 게는 이제 그거 연구하면 됩니다. 그죠? 됩니다. 그러면 들어오니까 고마 아이고 고마 나한테
조금 주고 건물을 가져가든지, 안 그러면 이러면 됩니다. 내 아파트 지분이 13평이니까 13평에 해당되는 거, 예로 막 6천, 7천 줄 테니까 나한테 파이소, 그러면 그 지분만 포기하면 돼요. 아까 건물, 땅 낙찰받은 우리 수강생 있죠? 200몇십 받았죠? 그래서 14평을 포기, 호수별로 포기하면 됩니다. 포기하고 지가 받고, 포기하고, 이러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추산동이에요, 추산동. 아파트 대지권 낙찰자의 문제입니다. 자, 추산동에 이렇게 이제 막 수강 낙찰받아요. 3억 2,100. 자, 우리 봅니다. 요것도 내용은 똑같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끝전이 69만이라. 그럼 누굽니까, 이거? 우리 수강했겠죠? 69만. 자, 낙찰 받았어요. 자, 받았는데, 여기에 건물주도 있어요. 위에 건물주도 있죠? 있는데, 대지권 낙찰자, 우리 수강생들이 전유 부분 건물 소유자, 전유 부분 건물 소유자와 전문주에 대해서 할 소송이 뭐냐, 이러니까, 그 건물주에 대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 건물 철거, 토지인도. 자, 요거는 이제 팔아먹지 말아야 합니다. 매매하고 자꾸 복잡하게 얽히지 말고 임대 낳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고 점유, 소유자한테는 팔아먹지도 말고 건물 철거하고 토지 인도하고, 이제 점유자 있죠. 예로 전세 있는 사람들, 세입자는 점유권 금지 가처분하고요, 퇴거해라. 이렇게 소송합니다. 그러면은, 땅 낙찰 받은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선순위 세입자가 많아요. 여기 보면은, 선순위 전세권자나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데, 그 사람도 철거해야 됩니까? 경매가 되면은, 철거해야 된대요. 이 사람도, 선순위 전세권을, 보니까 이게 뭐 1억씩 가있죠. 예를 들면 17에 367 봅니다. 자, 다시요. 땅 것도 먼저 봅시다. 땅은 우리 수강생이 13에 1927. 13에 1927을 낙찰받아요. 낙찰을 받아가지고, 자, 여기 있죠? 토지만 낙찰받습니다. 토지만 낙찰을 받는데, 여기 보면은, 대지가 219평이고, 건물은 제됐다. 그림이 나오죠? 그럼 여기 파란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요 건물이에요. 요 건물. 여기 한 17채든가 있어요. 있는데, 1차에서 누가 낙찰받고 미납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유찰되고 다시 나오니까 우리 수강생이 이제 1등 된 겁니다. 법인 명의로. 알겠죠? 법인하고 개인하고. 이제 그 한 4명이서 공동 유찰한 거예요. 그래서, 해가지고, 대출이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명이 내일 입찰인데 올 저녁반에 이제 왔어요. 낙찰 받겠다고. 왔는데, 쉬는 시간에, 그래서 이 대출이 안 돼서 자금이 좀 많이 묶일 텐데, 한 2, 3년 넘게 묶이는데 괜찮아 했더니, 뭐 자고자 뭐 해보게 되겠다고. 근데 그 이전에 내가 여성 2명이 또 공인중개사가 하겠다고 나한테 연락 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 그러면은 이제 저녁반에 2명, 지난번에 여성 2명, 그러나 총 4명을 아침에 불렀습니다. 9시까지 학원 오늘 맞추자. 그래갖고 오늘 한 것이 4명이 같이 들어가는 걸로. 법인하고 섞어서 4명이 공동입찰하는 걸로. 그래 들어갔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대출이 잘 안 되니까. 막 1억씩 정도 막 준비해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들어가가지고 이제 건물이 경매 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쪽 101호 같은 이런 식으로 똑같은 평수에 이런 식으로 건물이 나옵니다. 건물이. 자, 건물은 그때 같이 막 움직였어요. 건물만 나오죠. 건물이 매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선순위 전세권자가 무엇이 일이 있더라고요. 자, 이것도 보면 그래요. 이거는 안 그렇네. 여기 보면은 이제 선순위 전세권자가 여기 있는 게 있는데, 자, 다시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요. 자, 그 다음 보죠. 17에 3679. 내가 똑같은 건, 이건 땅이고, 이거는 건물만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17에 3679입니다. 자, 이거 보면요. 요거는 건물 나왔어요. 대지 거는 빠지고, 건물만 나왔어요. 건물이 나오는데 1억에서 쭉 떨어진다. 떨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1억짜리가 있어요. 1억짜리. 1억짜리 권씨가 전세권도 하고 전입도 잘 하고 1억을 주고 배당용 안 합니다. 그럼 1억은 대항력 있고 인수 맞죠? 인수가 맞습니다. 그럼 인수가 맞는데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인수니까 1억이 있으니까 살 사람도 없죠, 사실은. 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각이 되고 뭐 이 취하가 되고 이래 됐습니다. 됐는데 그러면 땅 낙찰자가 요거를 이제 소송을 걸 때, 소송을 걸면은 1억짜리 있는 이 사람이 땅 갖고 있는 낙찰자한테도 1억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키포인트거든요. 그 지난번에 우리 천안에 한 40세대가 있었는데 상당히 땅이 많이 떨어졌어요. 낙찰을 받았는데 그 당시엔 이 판례를 못 찾았어요. 문자가 못 들어갔습니다. 선순위가 보기에는 한 15명 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선순위 많아서 안 되겠다, 포기하자, 포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나가 보니까 포기해서는 안 될 건데 포기해요. 그 좋은 거를 떠가버렸어요. 이 판례를 못 찾았어요. 자, 이제 봅니다. 대지권 낙찰 입장에서 선순위 전세권자 1억이 있는데 대응할 판례느냐. 아까 선순위 있었죠, 1억에. 자, 그럼 그 사람한테 철가를 하면은 나 뭐냐, 나는 선순위 전세권자인데 니가 1억 내놔. 토지 낙찰자든지 니가 뭐 안 그러나 못 나가겠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철가를 하면 소송 되냐, 그냥 일어났네. 2010년 판례네요.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갖추지 못해서, 아까 건물 1억짜리 겁니다. 그 건물에 갖추지 못해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소에 대해서 당해 건물의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건물 소유자가 아닌 선순위 세입자들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주 내에서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건물 점유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경우에도 임차인이 퇴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습니까? 안 된대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땅 낙찰자한테 아주 유리한 판례입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땅 낙찰자는 법상권을 건물에 누가 주장하든 선순위 세입자가 1억 있든 3억 있든 신경 쓰지 말고 땅 낙찰 잘 받으시면은 건물은 철거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아시겠죠? 느끼면은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낙찰 받는 사람이 장땡이지, 건물 받는 사람은 완전히 막 선순위 세입자고 뭐 안에 놔두고 나가고. 세입자 좀 억울하죠, 사실은. 그죠? 세입자가 억울합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상당히 좀 억울하죠, 그죠? 억울합니다. 17에 367 한번 볼까요? 이게 뭐 건물 토지 빌드 등기 하면 있을 것 같은데. 또 이건 또 뭡니까? 건축물 대장이 없다 이 말이죠. 건축물 관리 대장이 없다 이런 이야기고, 지금 토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아예 토지가 없죠. 자, 봅니다. 집합 건물은 다 외웠어요. 이 간로가 4개 나와야 돼. 표제부 간로가 집합 건물은 몇 개 나와야 된다고요? 4개 나와야 돼, 4개. 한 동의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표시. 자, 건물만 좀 조금 명시해 나왔어요. 한 동의 건물은 4층짜리 건물인데 요번에 전유 부분은 500, 요거 넣으면 안 됩니다. 뭐 빠져버렸죠? 토지가 빠졌죠? 자, 정상적인 거는 이래 안 됩니다. 정상적인 아파트는 이렇게 나와요. 자, 서울 봅시다. 정상적인 아파트는 건물 등기부를 보면요, 표제부가 이 집합 건물이죠. 아파트 집합 건물. 자, 표제부가 한 동의 건물의 표시 나왔죠?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이제 전유 부분 한 동의 건물의 표시, 한 동의 건물의 표시.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이렇게 나와야 돼. 나오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가 나오고 305 나오고, 그 다음에 내 대지권은 9평 10평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자, 이 갈로가 몇 개 넣어야 된다고요? 4개 나와야 돼. 2개 놓으면은 그 중개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특히 공인중개사들은 2개 놓으면은 그 중개하시면 안 돼요. 그게 2개 놓으면은 이제 대지권이 없는 건물만 껍데기 모래사장에 지어진 집만 중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아시겠어요? 조심해야 됩니다.